여러분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 5과목의 3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돼서 보안 구축 요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부분에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된 내용을 또 별도로 챕터로 만들어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와 4교시에서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동안에 수행되어야 하는 보안 관련 업무를 다시 한번 좀 주요 체크할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안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섹션 통제가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게시판이나 어떠한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검증과 표현 방법의 오류 또는 악의적인 데이터 입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이 많이 뚫리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좀 살펴보고, 4교시 때는 보안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상태, 에러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LC라는 얘기는 앞전에서 또 저희들이 1교시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인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실상 만들기 전에 요구사항 분석부터 뭐 타당성 분석도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폭포수 모형을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표현할 때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그 앞에 이제 타당성 검토, 계획 뭐 이런 데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 개발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구사항 분석부터 유지 보수까지가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의 폭포수 모형으로 이제 표현할 때, 물론 이제 다른 모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 내용들이, 설계하고 구현, 분석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폭포수 모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에서 보안과 관련된 체크해야 될 내용, 확인해야 될 내용, 요거를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SDLC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써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사이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사람으로 보면 태어나서 이제 임종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사실은 유지보수 또는 폐기할 때까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각각의 과정들이 수행되면서 보안과 관련된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DLC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22페이지 다음에 이제 1과목의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SDLC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등의 전 과정을 단계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이제 폭포수 모형, 프로토타입, 나선형, 애자일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C큐어 SDLC는 저희들이 C큐어 OS처럼 SDLC의 각각의 요 단계에 대해서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SDLC의 각각의 운행 단계에 보안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이제 SDLC에다가 플러스 보안 행위, 과정, 프로세스가 포함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정확하게 C큐어 SDLC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 이제 요 세션 계속 연달아서 보안 요구사항 분석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
설계 구현해서 수행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세션별로 그 순서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요 5가지를 보안 요소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요 보안 활동은 요구사항 분석할 때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는 측, 그렇죠? 뭐 이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요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 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그걸 이제 처음에 분석을 하죠. 그게 이제 폭포수 모형의 그 타당성 분석 이후에 처음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예요. 그렇죠? 이제 4가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안 항목에 해당되는 게 뭔지 요구사항 중에 식별을 해야 돼요. 사용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서로 이제 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중에서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뭐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야 돼요. 그죠? 문서화 작업을. 두 번째는 전산화되는, 즉 저장되는 데이터나 정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수준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고로 보안을 해야 된다. 요거는 어떤 관리자 수준이다. 요거는 이제 뭐 팀장님 수준이다. 요거는 뭐 일반 사원들 수준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업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2교시 때 그 보안 정보보호 관련 그 정책이나 법률이나 규제,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처라든지 요구 수준, 세부 내용 등을 문서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요 3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기록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문서화를 하고 관련된 부처나 사람들하고 또 회람을 해서 공유하면서 그 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 3가지 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했죠.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는 2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인증과 부인 방지. 그래서 5가지를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주요 보안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기밀성이라고 하는 건 confidentiality. 어떠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안 수준별로 어떤 인가된 사용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개발할 때 사용하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원은 어떠한 사용자, 팀장 레벨, 과장 레벨, 부장 레벨, 이사 레벨 접근이 허용되는 걸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끔 하는 이러한 성질 특징이 바로 이제 컨피덴셜리티다, 기밀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결성은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만 수용할 수 있게끔 무결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가받은 사용자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용성, 가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인증을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건 기본적이죠. 과연 허가된 관리자인지, 허가된 요 정보와 자원이 과연 허가된 사람이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게 뭐 비밀번호로 하든 패스워드, 뭐 인증용 별도 카드를 쓰든, 뭐 바이오 등의 지문 검사를 쓰든, 뭐 그거는 이제 형태별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줬는데 송신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걸 그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다라는 거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기능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반드시 정책과 문서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DLC를 이해를 좀 하시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수행돼야 되는 요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보안 활동, 여러분들 유념해서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벌써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과 구현 단계에서의 그 개발자들, 임플리멘터나 아키텍트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게 가장 많이 이제 세션을 통제하는 거예요. 세션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연결된 경로 뭐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컴퓨터에서 저희들의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했다. 하나의 세션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50명이 동시에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TTP 포트에 50명의 세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를 세션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세션이고요. 우리가 노드들끼리 다 이제 이런 통신들을 다 하죠. 세션을 연결해야 기본적으로 그 패킷들이 가고 프레임들이 가고 뭐 비트들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노드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연결선, 통신 연결의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가상적인 연결도 다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션. 그래서 이런 걸 통제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션의 연결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세션 통제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개발 구현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안의 취약점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진단해야 되고, 실제 통제 관련된 정보 관리 기능들은 개발 단계, 구현 단계에서 반드시 그 기능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션 통제할 때 보안의 약점으로는 세션을 이제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이제 해커들이 이제 이렇게 침해를 해서 해킹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정보를 이제 탈취하려고 하죠. 그런 경우 이제 보안 약점이 이제 대표적인 보안 약점인데, 그 세션들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트나 프레임이나 패킷을 훔쳐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을 하죠. 또는 그 세션이 A에서 B라는 데로 가게끔 보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세션을 이제 하이제킹 한다 그러죠. 훔쳐가지고 B로 가야 되는데 C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정보 노출이 되면 심각한 그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4번 항목을 좀 볼까요? 이런 6가지인가요?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 설계 단계에서 요거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구현 단계에서 요 고려된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 설계 시 고려사항은 뭐냐 하면, 모든 그 웹페이지 상에서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 됩니다.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기능이 있는 게 게시판이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뭐 보통의 웹페이지에 보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로그인 해야 보통의 서비스를 좀 이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로그인 기능도 있고 로그아웃 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돼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로그아웃을 이제 했을 때 세션이 완전히 사라지게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불충분하게 되면 취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션의 타임아웃은 중요도가 높으면 2에서 5분, 낮으면 15에서 30분.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른 세션을 이제 로그아웃을 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의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그인했다. 그럼 한 30분 정도에 로그아웃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어떤 취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경우에 뭐 크게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좀 덜 심각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타임아웃을 중요도별로, 사용 권한자별로, 로그인된 사용자의 사용 권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타임아웃 기능을 이제 둬서 빨리 로그아웃,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로그아웃,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시언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새롭게 어떠한 로그인을 해서 생성되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중복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또는 동일 컴퓨터에서도 여러 번. 클라이언트의 중복 접근에 대한 섹션 관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거를 끊을 것이냐, 여러 개를 허용할 것이냐, 허용할 때 2개의 세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이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죠, 요즘. 이제 기존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 열리는 어떠한 웹페이지는 기존에 활성화된 세션은 삭제하고 새로운 패스워드로 웹페이지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재할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패스워드로 A라는 패스워드로 들어온 세션을 종료를 하고 이 사람이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면 B라는 세션으로 새로 로그인해서 만든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션을 설계할 때 세션 통제, 보안 약점,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고 표현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 데이터 관점에서의 보안 약점이 이렇게 또 오른쪽에 6가지가 있어요.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설계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할 때 요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안에 아주 중요한 취약점이 되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입력 데이터를 검증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보안 활동이 뭐냐면 우선 입력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가 있죠. 뭐 게시판에 데이터를 입력하든 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들어오든 로그인을 하든 아니면 이제 어떤 문서화 작업을 어떤 세션에서 수행을 하든 뭐 다양한 입력을 할 거예요. 웹페이지 상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상에.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되는 보안 점검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구현 단계에서 유효성의 검증 체계를 갖춰야 되고, 사용자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면 뭐가 악의적인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게끔 이제 구현이 돼야 되죠. 이게 과연 악의적인 데이터 입력인지, 그죠? 보안 취약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해커들이 입력하는 건지를 잘 이제 판단해가지고 구현 단계에서 보안 점검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객체에 저장된 자료형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관된 언어셋. 요즘 이제 유니코드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웹상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아스키트 코드 방법이 1바이트로 이제 주로 썼었죠. 이제 그게 이제 1에서 4바이트까지는 UTF-8, 그다음에 2에서 4바이트는 16, UTF-16, 그다음에 보통 4바이트는 UTF-32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유니코드 방법으로 압축을 하고 문자나 뭐 특수 문자나 숫자나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력된 자료형이 일관된 유니코드 방법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용도로 입력 데이터를 해킹하려고 데이터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약점의 종류는 SQL 삽입,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크로스 스크립팅,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안에 관련 해킹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의 형태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SQL 삽입이라는 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라 그랬죠. SQL이 Structured Query Language. 주로 이제 자료의 조회, 삽입, 그 다음에 갱신, 변경과 관련된
그 쿼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면 SQL 랭귀지를 배울 텐데 그 데이터 입력란에 그 SQL 문을 삽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SQL 문을 이제 쓰는 해커들이 거기다가 입력창에다가 SQL 삽입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조회하게끔. 그러면 이제 보안에 취약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이 SQL 삽입을 통해서 해커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게 XSS예요. 그죠? 이건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주로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HTML 태그를 이제 주로 써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는데 이러한 특수문자, 꺽쇠, 그다음에 엔드 표시 등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서 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방지를 하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게시판에 그 URL 주소에서 링크를 누르면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해킹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대표적인 또 마지막에 적혀 있는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하게끔 이렇게 하는 또 보안 공격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핸드폰으로도 뭐 그 URL 주소가 날라오면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가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뭐 파일을 업로드 할 때도 그렇고 운영체제에 관련된 명령어를 또 삽입하는 보안 약점도 있고 그 뭐 다양한 데이터 입출력 경로를 조작해 가지고 서버에 있는 자원을 수정하고 삭제해 버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그 보안 해커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웹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런 공격을 한 번씩 하면서 이제 뚫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 그 관련된 문제를 좀 또 풀어보면 데이터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입력 데이터 검증하고 표현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3번을 보죠. 보기 3번. 해독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안 해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UTF-8과 16과 10, 32라고 웹페이지상에 정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해독이 쉬워요. 그래서 유니코드 방법을 쓰는 경우 해독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활용이나 해독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나머지 내용은 이제 맞는 얘기죠. 프로그램의 권한 탈취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입력 데이터를 검증하고 하는 것이다. 올바른 자료형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입력 데이터의 검증과 어떠한 표현 확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SQL 삽입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강의 보안 취약에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6가지 SQL 삽입,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르는 URL 주소로 클릭하면 안 된다는 내용. 근데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암호화 알고리즘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입력 데이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세션에서 넘어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의 검증과 표현과는 무관한 약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볼까요?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방문자들이 여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HTML 태그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특수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세션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설명을 책에서 다시 한번 보면 웹페이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도록 하는 보안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HTML 태그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꺽쇠, 우리 꺽쇠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태그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날 때. 그다음에 엔드 표시가 저희들이 그 MBR이나 BR, 그 단락을 띄울 때나 절을 띄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얘를 세션으로 넘겨줄 때 다른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그 문자로 치환하는 게 뭔지 모르도록 암호화하는 방법,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URL 이제 그 링크 잘못된 주소로 가는 거라든지 뭐 그 SQL 삽입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좀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